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수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기자가 어제 시위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던가요? 네, 오늘로 시위가 이어진 지 닷새째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밤을 새운 듯 담요를 덮거나 누워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만 명이 넘게 몰렸던 지난 주말보다 인파는 줄어든 것으로 보였지만 경기장 주 출입문 앞을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호가 바뀌었다는 거였는데요. 주말까지는 현장에서 재선거 요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가 반복됐는데 주말 새 잦아들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당일 개표, 수개표라는 구호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예, 주말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실까요? 네, 주말에는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졌었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 집회에 나온 사람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파색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군가 다른 정치적 구호를 외치려고 하더라도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참가자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이들이 모인 출발점은 사실 같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하지 못해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태의 원인이 뭔지, 책임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을 문제 삼으면서 부실 선거라고 지적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투표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점은 같은데 계속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 개표소 시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개 집회 현장을 가보면 주최 측이 앞에 나서고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잠실 개표소 앞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각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관위 책임론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시위가 길어지면서 각종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그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장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장 출입이 막아지는 제지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표소 시위가 진행 중인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에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태극마크가 새겨진 선수복을 입은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경기장 외벽 쪽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필요한 공과 장비를 찾기 위해서 선수들이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정말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믿느냐면서 출입을 막아선 거였습니다. 예,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좀 당혹하면서도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수들의 가방 검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사정을 설명한 끝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공과 짐들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기장 밖으로 나온 선수들을 향해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소지품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학생들을 둘러싼 채 이동을 막으면서 현장은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방을 열고 소지품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 예를 들어 투표용지 같은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건데 당시 선수들이 현장을 벗어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좀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현장 질서를 관리하는 경찰들에 대한 허위 사실도 난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경찰은 게이트 앞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이어가면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관등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이 아닌지 묻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얼굴과 대화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과격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총기 제작을 언급하는 글까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 댓글로 올라온 글인데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무력 진압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이 신고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해당 게시글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중협박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합동수사 체계가 가동되기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광진, 송파, 강남, 강남구 등 선거관리위원회 5곳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어제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앞서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고 새롭게 밝혔는데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현재까지 고발된 사건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해 수사하게 됩니다.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